6.5 컬렉션 클래스들 6.5.1 어레이 리스트. 이 어레이 리스트는 배열을 클래스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열은 정해진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어레이 리스트는 메모리를 동적으로 확장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레이 리스트는 순서의 개념을 가진 아이리스트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대표적인 클래스가 바로 이 어레이 리스트입니다. 어레이 리스트의 실제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와 같이 어레이 리스트 객체를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add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5개의 데이터를 삽입하고 있습니다. 이때 순서대로 데이터가 삽입이 됩니다. 그리고 queue라는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queue는 일반적인 자료 구조의 queue 클래스입니다. 이 queue에다가 데이터를 삽입하기 위해서 inqueue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2개의 데이터를 이렇게 삽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queue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통째로 어레이 리스트에 집어넣기 위해서는 addRang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queue를 여기에 넣어주면은 이 queue 안에 있는 데이터가 통째로 어레이 리스트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데이터에 이와 같이 queue 데이터 1과 queue 데이터 2, 즉 queue에 있는 데이터가 통째로 어레이 리스트에 추가가 됩니다. 데이터를 중간 삽입하기 위해서 insert라는 함수를 이용합니다. 이렇게 insert 2, nable이라고 하면은 인덱스가 2인 위치에 nable이라는 데이터를 삽입하게 됩니다. 여기서 인덱스가 2인 이 위치에 nable이라는 데이터를 삽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nable이 삽입되고 2는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특정 데이터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remove 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high라는 데이터를 삭제하게 됩니다. 이 데이터가 삭제됩니다. 그리고 인덱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삭제하고 싶을 때는 remove at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때는 인덱스가 2인 위치의 데이터를 삭제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인덱스가 2인 위치 이 데이터를 삭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정 범위 내에 있는 데이터를 삭제하고자 할 때는 remove range라는 함수를 이용합니다. 이때는 인덱스가 2인 위치부터 2개를 삭제하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인덱스가 2인 위치부터 이렇게 2개를 삭제하면 이 2개의 데이터가 삭제되게 됩니다. 그리고 특정 구간을 소팅을 하고자 할 때는 sort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인덱스가 0부터 3개를 소팅하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은 0부터 3개를 이 3개를 소팅을 해서 이와 같은 형식이 됩니다. 6.5.2 해시 테이블. 이 해시 테이블은 키와 값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며 키를 가지고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는 iDictionary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대표적인 클래스입니다. 해시 테이블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시 테이블 객체를 이와 같이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해시 테이블에 데이터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키와 값을 함께 입력하고 add 함수를 호출하면 되겠습니다. 현재 4개의 데이터를 이와 같이 삽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키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contains key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키가 존재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first라는 키가 여기에 존재하기 때문에 true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해시 테이블에는 키의 집합과 value의 집합이 있기 때문에 키의 집합을 컬렉션으로 얻기 위해서는 키즈라는 속성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값의 집합을 컬렉션으로 얻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value라는 속성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삭제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remove 함수를 이용해서 키를 입력하고 키를 입력하면 이 키에 연결된 데이터를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 부분 키가 이 부분인 데이터가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기능인 키로 데이터를 얻어낼 때는 이와 같이 인덱스 형식으로 데이터를 얻어내면 되겠습니다. 객체명에 first라는 키를 주면은 first에 해당하는 hello라는 데이터가 여기서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는 second라는 데이터가 second가 키이기 때문에 world라는 데이터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6.5.3 sorted list. 이 sorted list는 키와 값으로 데이터를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해시 테이블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iDictionary를 구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sorted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를 중심으로 자동으로 정렬이 된다는 점에서 해시 테이블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sorted list 객체를 이와 같이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와 값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이와 같이 5개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키의 순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6, 102 이와 같은 순수로 삽입이 되었지만은 삽입이 되면서 자동으로 이와 같이 키를 중심으로 자동으로 정렬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키가 있는지 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contains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2라는 키가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contains valu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3라는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덱스가 3인 곳에 키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getKey, 그리고 인덱스가 3인 곳에 데이터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getByIndex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덱스가 4인 곳에 데이터를 삭제하고자 할 때는 remove at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기능인 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인덱스의 기법으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6.5.4 Q 클래스. 이 Q 클래스는 Q 자료 구조를 클래스화한 것입니다. 이 Q 자료 구조는 먼저 들어간 데이터가 먼저 추출이 되는 선입 선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제를 보시면요. 먼저 Q 객체를 이와 같이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데이터를 이와 같이 삽입을 합니다. 삽입을 할 때는 inQ라는 함수를 이용합니다. 이때 먼저 들어간 데이터, 여기서는 high가 제일 먼저 들어갔습니다. 먼저 들어간 데이터가 먼저 추출이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high란 데이터가 추출이 됩니다.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DQ라는 함수를 이용합니다. 먼저 DQ를 호출했기 때문에 이 high란 데이터를 삭제하고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DQ를 호출했기 때문에 이 O라는 데이터를 삭제를 하고 추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pick이라는 함수는 데이터를 삭제하지 않고 단순히 끄집어내보는 의미에서 pick이라는 함수를 씁니다. 그래서 pick은 데이터 삭제 없이 500을 추출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DQ를 하면 이 500이 추출이 됩니다. 6.5.5 스택 클래스. 이 스택 클래스는 스택 자료 구조를 클래스화한 것입니다. 이 스택의 특징은요. 제일 나중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제일 먼저 나오는 후입 선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삽입할 때는 push란 함수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추출할 때는 pop이란 함수를 이용합니다. 데이터를 제거하지 않고 단순히 데이터만 끄집어내 볼 때는 pick이란 함수를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스택 객체를 이와 같이 생성을 하고요. push란 함수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4개의 데이터를 이렇게 삽입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삽입이 되면 순서대로 hi, hello, world 777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삽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 스택의 특징상 제일 나중에 집어넣는 것이 제일 먼저 나오기 때문에 데이터를 끄집어내면 이 제일 나중에 집어넣은 777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팝을 호출하면은 제일 먼저 777이 추출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팝을 호출하면은 월드라는 데이터가 추출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삭제하지 않고 단순히 데이터만 끄집어내보는 개념의 pick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hello를 끄집어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를 삭제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팝을 하면 hello란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팝을 하면 high란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6.5.6 네임 밸류 컬렉션. 이 네임 밸류 컬렉션은 키와 값으로 데이터를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해시 테이블과 비슷합니다. 하지만은 키와 값을 스트링형으로만 사용한다는 점에서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제를 보시면요. 네임 밸류 컬렉션 객체를 이와 같이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값을 세팅하기 위해서 키와 값을 주고 이와 같이 값을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set이란 함수를 이용합니다. 이렇게 3개의 데이터를 이와 같이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get이란 함수를 이용합니다. 현재 키를 이름으로 주었기 때문에 김사갓이란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덱스를 이용해서 키나 값을 얻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형식으로 퀴즈라는 속성에 이와 같이 배열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인덱스를 이용해서 키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해당 인덱스의 키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값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객체명을 그냥 인덱스처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6.6 제너릭. 6.6.1 제너릭. 이 제너릭이라는 것은 클래스에 사용할 타입을 디자인 시에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클래스를 사용할 때 지정한 후 사용하는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보도록 하죠. 탑이란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탑이란 클래스는 멤버 필드로 오브젝트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 데이터를 세팅하는 set 데이터와 get 데이터라는 함수를 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함수죠. 일단 데이터에 set 데이터, get 데이터라는 함수를 두고 있습니다. 이 오브젝트형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형이기 때문에 어떠한 객체도 다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탑 T 객체를 이와 같이 생성을 한 뒤에 스트링형의 데이터를 이와 같이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스트링형이 오브젝트형으로 어캐스팅돼서 데이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추출할 때는 get 데이터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get 데이터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스트링형으로 형변환을 해서 데이터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클래스의 사용법입니다. 이 예제를 제너릭으로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사용된 오브젝트형을 정해지지 않은 형, 임의의 형 T로 다 변환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는 알 수 없는 T형으로 이와 같이 다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T를 사용했다는 의미로 클래스 형 옆에 이와 같이 극세 표시로 T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탑 클래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이 T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T를 언젠가는 지정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시점이 바로 이 탑이란 클래스를 사용하는 시점입니다. 탑이란 객체를 생성할 때 이와 같이 T를 스트링형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T가 전부 다 스트링형으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set 데이터를 하면은 스트링형의 데이터가 이와 같이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get 데이터를 하면은 바로 이것이 T가 스트링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스트링형으로 다이렉트로 리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캐스팅 같은 것이 필요 없어지는 것입니다.
6.6점이 C샵의 제너릭, 이 C샵의 제너릭이 나오게 된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스택이란 클래스를 하나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 스택이란 클래스는 내부에 인트형 베일을 하나 두고 있으며 데이터를 집어넣기 위해서 push라는 함수와 데이터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pop이라는 함수를 두고 있습니다. 이 클래스에서는 매개 변수로 push할 때 int형을 집어넣고 그리고 int형을 이와 같이 추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클래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데이터를 int형만 집어넣고 추출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바로 C++에서 템플릿인 제너릭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C샵 2.0 이전에는 이 제너릭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제너릭 대신에 오브젝트형이 어느 정도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예제를 보시면요. push라는 함수와 pop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push라는 함수에 보면 매개 변수가 오브젝트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op이라는 함수도 오브젝트형으로 리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오브젝트가 최상위의 형이기 때문에 모든 형을 다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박싱에 의해서 값 타입조차도 이 매개 변수로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2.0 이전에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너릭을 대체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C샵 2.0이 되어서야 제너릭이 등장해서 이와 같은 형식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너릭을 사용하는 이유는요, 형식 안정성을 위해서입니다. 즉 캐스팅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캐스팅으로 인한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싱과 언박싱으로 인한 부하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6.6.3 컬렉션의 제너릭 전환. 이 제너릭은 .NET 2.0부터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너릭을 지원하는 클래스와 제너릭을 지원하지 않는 클래스, 이 두 가지로 나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제너릭을 지원하는 클래스가 리스트입니다. 그리고 해시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딕셔너리란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sorted 리스트는 sorted 딕셔너리란 클래스가 있습니다. 예제를 보시면요, 리스트 객체를 생성할 때 이와 같이 형식 매개 변수를 이와 같이 지정을 하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시 테이블 대신에 딕셔너리를 쓸 때는 이와 같이 키와 값에 해당하는 형식 매개 변수를 이렇게 지정을 해야 됩니다. sorted 리스트도 마찬가지로 형식 매개 변수를 지정을 한 이후에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6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